논어. 이인편.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인을 수양하면 훗날 좋은 결과를 얻게 될 것인데 당장의 이득만을 생각해 인을 버렸다면 어찌 지를 터득했다고 할 수 있겠는가? 위의 인물은 한때 공자의 문하에 있었던 제어이다. 제어는 공자보다 대략 30살 정도 어렸다고 전해진다. 논어에서 공자의 제자라고 하기에는 당돌하게 생각하고 거침없이 행동하며 교묘하게 말하였다. 이인 1장의 전통적인 해석은 인한 마을의 인후한 풍속은 아름다운 것인데 인하지 않은 마을을 선택한다면 어찌 지혜롭다 하겠는가? 이 문장은 논어를 처음 읽을 때 이해하기 힘든 공자의 말씀 중에 하나였다. 그 이유는 리에 관한 해석 때문이었다. 인한 마을이라는 것은 그 마을의 주민들이 대부분 인한 사람들이란 뜻이다. 그러나 이는 공자 본인 스스로도 수양하기 힘든 덕목이었다고 말씀하셨다. 인에 관해서는 많은 제자들 중에서 오직 안현만을 칭찬하셨다. 그렇다면 인한 마을에 사는 주민들은 안현만큼은 아니다 하더라도 높은 수준의 덕목을 지닌 현인들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당시 시대적 상황을 생각하면 가능한 일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혹시 현인들이 은둔하여 모여 사는 마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까도 생각해 보았지만 공자께서 노자 사상을 추구하는 결과가 되니 그 결론이 허망하고 막연했었다. 리의 해석에 관한 단서를 사서 중 하나인 맹자의 공손추 상편에서 찾았다. 맹자는 정확하게 이인 1장을 인용하며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무릇 인이란 하늘이 부여한 명예로운 직책이고 사람의 편안한 집이라 할 수 있다. 누가 맡고 있지도 않는데 불이 나고 있다면, 즉 인을 수양하고 있지 않는다면 지혜롭다 할 수 없다. 하늘이 부여한 명예로운 직책이란 인을 수양해야 하는 당위성을 의미하고 편안한 집이란 이는 수양의 안식처를 의미한다고 생각한다. 이 문장을 통해 맹자는 리를 마을로 해석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인임이에서 이인을 인한 마을 대신 인에 머문다로 해석하였다. 인에 머무는 것 자체가 자기 수양이므로 인을 수양하다로 해석하였고 위미는 문맥에 맞게 좋은 결과가 된다로 의역하였다. 같은 맥락에서 택불처인을 직역하면 인에 거처하지 않음을 선택하다이지만 당장의 이득이나 편안만을 생각하여 인을 저버리는 것으로 의역하였다. 따라서 본 문장은 인을 수양하다 보면 훗날 좋은 결과를 얻게 될 것인데 당장의 이득이나 편안만을 생각하여 인을 버렸다면 어찌 지를 터득했다고 할 수 있겠는가? 마치 공자께서 누군가를 향하여 쓴소리를 하신 말씀처럼 느껴진다. 이 문장만으로는 누구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다. 그러나 공자의 문화로 국한하면 한 사람이 생각나는데 바로 제어이다. 양화편에서 제어는 3년상 대신에 1년상을 주장한다. 그러나 공자는 제어의 속마음을 아시고 제어에게 크게 실망하는 내용이 나온다. 제아가 말했다. 제 생각에 3년상은 너무 깁니다. 군자가 3년 동안 예법을 돌보지 않는다면 나라의 예법은 반드시 무너질 것이고 3년 동안 음악을 관장하지 않는다면 나라의 음악도 쇠퇴하여 결국에는 무너질 것입니다. 3년이면 묵은 곡식은 다 먹어 없어지고 새로운 곡식으로 채워져야 할 것이며 땔감으로 쓰려고 나무가지를 잘랐던 나무들도 3년이면 어느덧 다시 자라나 있습니다. 이렇듯 3년은 너무 깁니다. 따라서 1년상이면 충분합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상중에 쌀밥을 먹고 비단 옷을 입는 것이 너에게는 편안한가? 네, 편안합니다. 내가 편안하다면 그렇게 하여라. 그러나 군자가 상을 치를 때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맛나지 않고 음악을 들어도 즐겁지 않으며
좋은 집에 거처하고 있어도 편안하지 못하다. 이런 이유로 군자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내가 편안하다면 그렇게 하여라. 재하가 밖으로 나가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여의 언행은 불이 나구나. 자식은 태어나서 3년이 지나면 부모의 품에서 벗어난다. 대체로 3년상은 천하의 공통된 상례이다. 제여도 부모에게서 3년간의 보살핌이 있지 않았겠느냐. 상례는 인을 수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자신의 편안만을 추구하여 인을 버리면서 어찌 상례를 안다며 저렇게 말할 수 있느냐. 언제나 자기의 이득을 따라 행동하다 보면 주변으로부터 원한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2인 1장을 양화 21장에 연결하여 생각하면 2인이미는 3년상에 해당하고 택불처이는 1년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3년상은 인륜의 도리인데 자기 이득에 따라 1년상을 추구하면서 어찌 상례를 안다고 저렇게 말할 수 있느냐. 상례를 치를 때 공경한 모습도 없고 슬퍼하는 마음도 없다면 내가 어찌 그런 사람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는가. 공자는 교원 영색하는 사람들 중에서 인한 사람은 드물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람은 교원 영색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시는데 제어가 교원 영색을 하고 있다. 교원 영색이란 말을 교묘하게 하면서도 안색을 화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제어는 1년상을 주장하면서 예약을 대의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실상은 자신의 편안함이다. 공자께서 제어의 속마음을 제대로 파악하여 예약에 관해서는 이런 반구도 없이 상중에 쌀밥과 비단옷이 너에게는 편안한가? 이렇게 촌철살인과 같은 질문을 하시니 비록 원문에는 없지만 자신의 속마음을 들켜버린 제어는 적잖이 당황하며 급히 자리를 떴을 것으로 생각한다. 논어의 마지막 문장은 말을 알지 못하면 사람을 알 수 없다. 상대방이 말을 할 때 상대방의 숨은 저희를 파악하라는 말씀인데 공자께서 제어를 대하는 모습이 이와 같다고 생각한다. 다음은 옹야 24장에 나오는 인에 관한 공자와 제어 간의 문답이다. 제어가 질문하였다. 선생님께서 일찍이 말씀하시기를 군자가 인에서 벗어나고 어떻게 명성을 얻겠는가? 밥을 먹는 순간에도 인을 어기지 말아야 하고 위급한 순간에도 반드시 인에 머물러야 하고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반드시 인에 근거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인자는 만약 어떤 사람이 우물 안에 인이 있다고 한다면 인에 근거하여 그 우물 안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2인 5장에 나오는 공자의 말씀을 옹야 24장에 연결하여 함께 해석하였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어찌 그럴 수 있겠느냐? 군자를 우물 앞에 가게 할 수는 있어도 우물 안에 들어가게 할 수는 없다. 일시적으로 속일 수는 있어도 군자를 완전히 기망시킬 수는 없을 것이다. 제어의 당돌한 질문에 공자는 이치에 맞게 말씀하셨지만 속으로는 제어에게 크게 실망하셨을 것으로 생각한다. 공야장 9장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 제어의 모습을 보고 공자는 다음과 같이 제어를 평가하셨다. 썩은 나무에 조각을 할 수 없고 더러운 흙으로는 담벽도 손질할 수 없다. 제어에게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주겠는가? 예전에 나는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의 행실도 믿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사람의 말을 듣고도 그의 행실을 살펴보게 되었다. 다 이것이 제어 때문에 바꾸게 된 것이다. 사계 중의제자열전에서 사마천은 다음과 같이 기록한다. 제하는 제나라 임치의 대부가 되어 이후 전상의 반란에 가담하였다. 그러나 그로 인해 그의 가문은 멸족을 당했고 공자는 이를 수치스럽게 여겼다. 참고로 사마천의 기록에 관한 의문설이 존재하는데 사마천이 제어를 감지라는 사람과 혼동했다는 주장이다. 그 이유는 첫째, 춘추자 시전에 제어의 반란에 관한 기록이 없고
둘째, 제어와 감지의 자가 자아로 같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마천의 기록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춘추자 시전이나 자가 아닌 공자가 수치심을 느꼈다는 구절이다. 만약 사마정의 주장이 맞다면 공자가 수치심을 느꼈다는 기록은 거짓이 된다. 왜냐하면 감지는 공자의 제자가 아니므로 감지의 피살에 공자가 수치심을 느낄 이유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문설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사마정에 비해 사마천은 역사적으로 시대를 대표하는 인물이다. 또한 사마천의 역사관은 매우 투철한 것으로 유명하다. 감지의 피살은 춘추시대의 제나라 역사에서 중요한 정치적 사건인데 사마천이 소홀하게 자를 혼동했을 가능성은 희박하며 사마천이 아무런 사료 없이 공자가 수치스럽게 여겼다고 쓰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개인적으로 의문설에 공감하지 않는다. 조문도 석사가의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아침에 도를 듣고 저녁에 죽는다. 가능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나 도를 깨우쳤다면 마땅히 이를 세상에 실천해야 할 것이다. 대부분 논어책에서 아침에 도를 들었다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로 해석한다. 그러나 공자가 일생을 통해 추구하는 언행과는 상반된 해석이 된다. 공자는 성인의 도가 무엇인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천승의 국가에서 어떻게 정사를 돌보고 백성들에게 어떻게 선정을 베풀어야 하는지도 또한 어떻게 도덕 정치를 해야 하는지도 잘 알고 있다. 공자가 원하는 것은 자신이 알고 있는 성인의 도를 실천하여 혼란스러운 세상을 바로잡고 평온하고 풍요로운 세상을 세우는 것이다. 그러나 공자는 이를 실천하지 못하고 헛되이 시간을 보내는 것을 안타까워하며 다음과 같이 말한 적도 있었다. 저 시냇물과 같이 밤낮으로 덧없이 흘러가고 있구나. 공자는 자신의 도덕 정치를 실천할 수만 있다면 그곳이 어디든지 갈 의향이 있었다. 심지어 배를 타고 동의의 나라로 가시겠다고 말씀하신 적도 있었다. 이러한 공자의 바램은 분명 조문도석사의 심정과는 상반된다. 참고로 공자의 이러한 심정은 양화 5장과 양화 7장에 나온다. 공자가 동의 또는 구의에 가고 싶어하는 내용은 잔 13장과 공야장 6장에 나온다. 한편 한나라 시대의 역사가 방고는 한서지리지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래서 공자는 자신의 도가 실행되지 않자 이를 슬퍼하여 바다에 배를 띄어 구이에서 살고 싶어 했던 것도 다 여기에 이유가 있었구나. 자세한 내용은 고조선 8조법 3조항 영상을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조문도석사는 공자가 한 말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누군가 조문도석사라고 말했고 그 말을 전해들은 공자께서 그 말을 되새기며 마지막에 가의를 덧붙인 것으로 해석하였다. 아침에 도를 들을 수만 있다면 저녁에 죽는 것도 마다하지 않겠다. 그것이야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러나 말을 할 때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옛사람들은 말을 함부로 하지 않았는데 이는 행동이 따르지 못할 것을 부끄러워했기 때문이다. 천하의 도가 행해지면 자신의 포부를 펼칠 줄 알아야 하고 천하의 불의가 횡행하여 도가 사라진다면 불의한 세상에서 일시적으로 물러설 줄도 알아야 한다. 개인적으로 이상과 같이 조문도 석사가의를 이해하였다.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